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서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각 관점들의 특징. 두 번째, 각 관점들의 한계. 그리고 세 번째는 관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25학년 수능 대비 9월 6번 문제의 경우 각각의 관점들이 어떤 관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사회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사회구조 이러면은 것인데 그 중에서 불공정 이렇게 됐으니까 갈등론적 관점이죠. 1. 개인이 자신의 능력 및 노력을 통해 당연한 것으로 이건 뭐예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1번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2번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이거는 거시적 관점이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것이 나오더라도 맞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된다는 것.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3번 사회 현상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뭐예요? 마찬가지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비판을 받는다. 기능론적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관점의 특징 그리고 한계 이런 부분 잘 숙지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각각의 관점의 특징, 한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기능은 전제 조건이 사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특히 역할이나 보수 등이 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 통합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한계는 갈등, 변동 이런 부분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것. 두 번째,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구성원의 갈등의 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즉 대립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과 집단 간 대립과 갈등에 관심을 주로 가지게 되고 지배, 피지배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 갈등을 사회 본질적인 현상으로 보는. 그래서 이 갈등이 또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계는 사회 존속과 통합에 소홀히 한다는 것. 이런 것이 이 두 가지가 지금 거시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사회 구조에 또는 사회 제도에 초점을 두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러한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죠. 그래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것,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상황 정리에 기초해서 주관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한계는 사회 구조 역할에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즉 사회 구조가 미치는 영향력을 가볍게 처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를 보게 되면 24학년 수능 대비 9월 19번 문제, 그러니까 1년 전의 문제죠. 1년 전의 문제를 왜 살펴보냐면 이런 문제 유형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서 3점, 3점 돼 있기 때문에 둘이 일치하는 것은 다 맞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2점은 기본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2점이에요. 을은 2점이니까 서로 다른 대답을 아니요, 아니요만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랑이 맞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얘도 맞고 얘도 맞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2, 3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이제 24년도 수능대비 7월 7번 문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일관되게 답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제의 유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러면 이것은 기능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갈등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시적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질문에 일관되게 하면은 하나의 관점만 선택해서 그냥 쭉 간다는 얘기는 내가 기능론적 관점을 선택했다면 기능론적 관점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러면 기능론이라고 했으니까 예 맞죠. 그 다음에 기능론의 입장에서 갈등과 대립을 사회 본질적 속성으로 이해하는가 이러면 아니요로 답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갈등론에서 선택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능론에서 입장에서 보면 아니요. 그러면 갑은 기능론으로 지금 일관되게 가나? 거시적 측면에서 예 맞죠. 그러면 세 개가 맞으니까 일단 갑은 기능론적 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을 지배 집단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제 기능론적 입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갈등론에 대해서 답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한 번은 기능론 선택했다가 한 번은 갈등론 선택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요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병.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 못하면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능론이 아니다. 기능론이 아니다. 그럼 뭐다? 갈등론이다? 아니죠. 갈등론도 해당되지만 뭐도 해당됩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교환이론이 빠져 있지만 만약에 교환이론까지 나온다면 여기에 교환이론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교환이론은 지금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다뤄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병은 갈등론인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봅시다.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을 사회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거 여기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론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일관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세 번째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죠. 그러면 갈등론이 확실히 아닌 겁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래서 병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을 하는 이러한 유형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